안녕하세요, 모래라임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요? 아무튼 이번에는 제가 구매한 알파7 C2의 약 3개월간 사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이런저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카메라를 산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카메라를 사기 전에 이런저런 걸 많이 찾아보긴 했지만 카메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사진이 잘 나와요. 확실히 폰카로만 찍거나 하다가 미러리스 카메라 게다가 이제 풀프레임으로 넘어오니까 사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할 때 찍은 사진인데 1200만 화소이지만 그다지 선회도가 뛰어난 느낌은 안 들거든요. 알파7 C2는 3300만 화소긴 하지만요. 물론 이런 근접샷이라거나 편의성에 있어서는 폰카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로우 파일로 촬영한 것도 아니니 확실히 아쉬울 수도 있긴 하네요. 특히 이런 야간 사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큰 편입니다. 물론 애초에 촬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카메라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크롭바디와 적당한 렌즈만 사용하셔도 폰카와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가볍습니다. 알파7 C2와 2070G를 조합하면 약 1kg 정도의 무게인데요. 1kg가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지만 풀프레임의 F4짜리 고정조립의 줌렌즈인데 바디와 렌즈를 합쳐서 1kg라면 충분히 가볍다고 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번들 렌즈나 조리개 2.8 정도의 가벼운 단렌즈를 장착하게 되면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한 손에 들고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번들 렌즈 정도만 구매해도 꽤 괜찮은 선의도와 무게를 챙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단렌즈 쪽을 노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AF도 정말 뛰어납니다. 새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새들이 많은데도 꽤나 정확하게 잡아내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소니 AF는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원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철조망이 있으면은 철조망을 먼저 잡아버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니까 잘 잡아내기는 했습니다. 인물 촬영일 때에는 AI 프로세서가 열심히 일해서 뒤통수까지도 잡아낼 정도니까 AF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의 장점들을 챙기는 덕분에 비싸다는 단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퀄리티와 무게, 가격은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파7 C2는 출시가가 269만원이었고 저는 출시 당시에 간신히 예약을 하게 돼서 거의 출고가에 가까운 260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미개봉 중고 같은 제품들이 한 200 조금 넘는 편인데 출시가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편이죠. 하지만 200만원을 넘는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쉽게 접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긴 하죠. 게다가 렌즈까지 사려고 한다면 300 언저리의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풀프레임 경량화 바디에 이 정도라면은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간혹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5분 정도 녹화해서 얼마나 닳는지 확인해보는 중인데 지금은 5분을 녹화해도 4% 정도만 닳더라고요. 작업 영상을 찍을 때는 보통 4K 30프레임으로 10분 정도씩 끊어서 촬영하는 편인데 어쩔 때는 오래 가면서도 어쩔 때는 빨리 닳는 그런 느낌입니다. 촬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편이다 보니까 충전기를 꽂아놨는데도 오히려 배터리 소모가 더 빠른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밖에서 촬영하러 돌아다니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좀 많이 곤란할 것 같거든요. 저는 다행히 렌즈 정품 등록 이벤트를 통해서 배터리를 하나 추가로 받았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덜긴 했지만 밖에서 1시간 이상 영상을 촬영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배터리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프로 작가분들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의외의 단점은 주변 기기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는 레오포토의 LX225CT 카본 삼각대인데 가격대가 약 25만원 정도 해요. 카메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저렴한 삼각대 샀다가 넘어져서 카메라 수리하는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삼각대 한 대를 사는 쪽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있는 만큼 성능 자체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보레드만 이렇게 따로 빼서 작업할 때 촬영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스트랩도 기본적으로 증정되는 게 있는데 작업할 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탈착이 되는 픽디자인의 슬라이드 스트랩을 약 9만원 정도에 결제했습니다. 삼각대도 정품 등록 이벤트로 3만원 상품권을 받아서 체감상 6만원 정도에 결제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카메라 관리를 위해서 50리터짜리 제습함도 17만원 정도에 결제를 했습니다. 대략 3개 사서 체감상 48만원이 들었고요. 추가로 탐론의 70-300 망원 렌즈도 할인해서 45만원에 구매를 했으니 카메라까지 합쳐서 약 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SD 카드나 UV 필터 같은 지출도 있었으니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기는 하죠. 이런 것들은 저처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고 크롭바디에서 넘어가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2070G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무슨 단렌즈를 구매할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표준 화각대인 50mm f1.8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워낙에 성능이 아쉽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55mm 칼자이츠 렌즈를 사자니 또 나온지 10년 정도 되는 렌즈라서 살짝 망설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구매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만 있다면 50mm 1.4 GM 렌즈를 구매하면 되겠지만 역시나 가격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35mm 1.8 렌즈를 하나 정도 구비해둘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작업 쪽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1.8이 주는 노출값이나 심도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올리는 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수 렌즈는 아니고 정말 제 개인적인 취미로 구비하고 싶은 것 뿐이라서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만 저도 이번이 처음 카메라인지라 다른 카메라와 비교할 만한 게 없긴 해서 조금 내용이 실속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고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카메라를 사게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본 건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가격대가 꽤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풀프레임으로 진입하실 때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 카메라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전문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점이라거나 듀얼 슬롯이 아니라 싱글 슬롯이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 HDMI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점들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개인용 유튜브나 좀 빡세게 취미로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제가 구매하고 싶은 렌즈 라인업은 35나 50mm 1.4 GM 렌즈 그리고 70-200 G2 렌즈를 구매해보고 싶어요. 35나 50mm 1.4 GM 렌즈는 성능 좋은 단렌즈를 하나 정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70-200 G2는 2070G와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기도 하고 접사 기능을 지원해서 작업용으로 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탐론의 70-300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만족은 하고 있는데요. 그 70-200 특유의 화이트 컬러도 좋아하고 GM2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게도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한층 휴대하기 편한 G2를 구매해서 2070G와 70-200 G2로 G 라인업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문 사진작가도 아닌 저한테는 그 정도면 충분한 스펙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사진을 잘 찍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비빨로 어느 정도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느낌이라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실력이 부족하면 장비로 때우는 게 참 좋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라임이었습니다.